퐁퐁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오늘은 이제 내 개인의 주장을 얘기하기보다는 너네 얘기를 좀 들을게. 너네 얘기를 좀 듣고 나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게. 너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 일단은 퐁퐁남 관련해서 사람들이 현상에 대해서 듣고 많이 분노를 하잖아요. 네. 제 결론은 일단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유는?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결국에는 남자나 여자나 그 짝짓기 하는 행동에 있어서 본능에 따라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딱 봤을 때 외적으로 남자답고 자원 획득 능력이 딱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을 때 공격적이고 남성다워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남자들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신돼지 육수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여자분들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다가 나중에 되면은 실제로 이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원 획득 능력이 있는 남자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들었을 때 이미 여자는 자기 전성기가 지나 있고 자기가 그때 돼서 능력도 있고 그런데 뭐 알파적 기질도 있고 잘났는데 경제 능력도 뛰어난 남자를 얻을 순 없으니까 좀 그런 사회성이나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만 경제적 능력은 있는 남자, 내가 후릴 수 있는 남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런 남자를 얻어서 결혼하는 게 이제 퐁퐁남 전략인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본능에 기인한 행동인 거고 우리가 어떤 동물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듯이 여자가 짝짓기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걸 가지고 분노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남자를 뽑아 먹는 것 같이 보이는 이제 퐁퐁 설거지를 시키는 여자들이 사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걸 성질을 내냐 이건 거지? 굳이 그걸 승질 내냐 보다도 좀 더 깊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과연 이걸 화낼 부분인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맞지만 인식을 했다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더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네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토론을 위해서는 토론을 위한 반대를 좀 하자면 그러면 어떤 새끼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 그리고 지가 재밌게 아주 야무지게 한 2년을 썼어.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예쁘게 닦은 다음에 105만 원에 중고나라에 올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저거 안 사면 되는데 왜 욕함?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이 공감을 하진 못할 것 같아. 저 새끼 뭐지? 왜 정가보다 더 비싸게 올려? 심지어 지가 썼으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긴 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한국 남자들의 상황은 이런 것 같아. 내 부지는 아니야. 내 부지는 아닌데 어떤 여자가 부지를 젊었을 때 존나 개같이 놀렸어. 존내 썼어. 그리고 나서 한 10년을 재미나게 부지를 써먹다가 갑자기 그 중고 부지를 존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새끼한테 정가 이상으로 파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그 부지 살 거 아닌데 내 부지도 아닌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남자가 그걸 살 거지만 괜히 빡쳐. 아까 그 중고거래처럼. 약간 그런 맞죠. 느낌 아닐까? 그거 맞습니다. 일단 판매자가 뭐 그 남자가 파는 건 아니고 여자가 자기 자신을 파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에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이걸 욕하는 거는 나도 굉장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자는 만나면 안 된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건 나는 조금 오바라고 생각하긴 해.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본능인 부분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고 본능적인 부분이 완전히 안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여자를 이제 만나보지도 않고 이미 화부터 내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좀 20대 초반, 20대 중반 친구들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미 되게 겁먹어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서 막 손 닿으면은 성추행으로
고소될까봐 뭐 손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찐따같이 생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막 손을 지하철에서 머리 위에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여자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뭐 안 그런 여자도 있고 대부분 여자는 그렇지만 뭐 안 그런 여자 중에서 본능적인 부분을 내가 이성적으로 가르쳐서 아니면 남자로서 리드를 해서 좀 괜찮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왜냐하면 찬성이 있어 이게? 네, 무슨 얘기야? 뭘 찬성한다는 거야? 퐁퐁을 찬성한다고? 네, 네. 얘기해도 될까요? 일단 왜 그러냐면 그 퐁퐁 행위 자체는 저도 좋다고는 못 보는데 저희가 퐁퐁론 이런 거 하는 것도 결국에 지금 자본주의 시대여서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옛날에 신라 뭐 아니면 고구려 이럴 때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여자가 있더라도 못 얻잖아요. 만약에 왕실에 있거나 그러면. 근데 미안한데 네, 고구려 신라 시대에도 네,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은 13살, 14살 때 동네에서 힘 좀 쓰고 잘생긴 돌쇠하고 방앗간에서 놀아 먹다가 이제 네. 시집갈 16, 17살 돼서 어디 이제 좀 대감마님 있는 데서 일부러 궁뎅짝 흔들면서 걸레질 해가지고 한 서드 첩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설거지나 다름없긴 하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자. 뭐 석기시대 이런 데면 이제 설거지가 없겠지. 무조건 존나 센 새끼랑 결혼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대여서 그 이제 자기가 능력이 안 돼도 이제 돈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쁘게만 보기는 힘든 게 그 사람들도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원래 그냥 석기시대나 그럴 때였으면 못 사귀던 여자를 지금 자본주의에 와서 그래도 퐁퐁 남이지만 그래도 사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혹시 나는 내가 처음 얘기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생물학적으로 나는 쟤랑 만날 수 없었는데 사회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니까 나는 내 노력을 보상받은 거나 다름없죠. 너도 네가 생각을 해낸 거야? 아니면 내 거 보고 좀 따라한 거야? 저는 제가 생각을 너도 네가 생각했어. 그럼 너랑 나랑 생각이 같은 거네. 네가 괜찮은 언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방구석 찐따 아니지? 네, 확실하지? 방구석 찐따 아니지? 네. 몇 살인데? 저 지금 고2요. 고2야? 네. 뭐 반장 같은 거 하는 거지? 반장 해야지 가능한 건가요? 공부 전교 몇 등 치는데? 저 공부 전교 한 190등 정도. 몇 명인데 학생이? 한 400명. 딱 반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도 다행이다. 반 이내엔 들어가서. 그러니까 네 의견은 이거잖아. 원래 존나 옛날이었으면은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가 있더라도 계급에 막혀서 못 만나거나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면은 내 육체적 신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저기 족장 새끼한테 다 뺏기거나 뭐 이러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가 타고난 DNA는 좀 짜쳐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면 유전적으로 내가 만날 수 없는 유전적으로 나보다 우월한 여성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기회다 이거지? 네. 그러면 너는 유전적으로 좀 떨어지는 애지 솔직히? 네. 그러면 너는 고2인 너한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네가 고등학생 때 되게 만나고 싶은 존예녀가 있어. 너네 반에서 퀸카야 걔가. 네. 걔 보면 진짜 학교에서 좀 실수 많이 할 것 같아. 근데 못 만나. 걔는 잘생긴 새끼 만나.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꽈탑인 여자애가 있어. 걔랑 말 한마디도 잘 못 나눠봐. 4년 내내. 근데 너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동창회를 했는데 그 여자애는 여전히 존나 예쁜데 백조야. 뭐 맨날 뭐 준비한다는데 또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딱 봐도 인스타 보니까 그냥 놀러나 쳐다니지 수입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뭐 피팅 모델 이런 거 알바로 한 번씩 하면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애야. 근데 너는 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애들이 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눈빛이 좀 변해. 네가 한 30살쯤 됐고 그 여자애도 30살이고 이제 외모 꺾이기 좀 직전이긴 해. 근데 그 여자애가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나 사실 학교 다닐 때 너 좀 신경 썼던 거 알아? 이러면서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알아. 이 새끼 잘생긴 새끼 만나서 18살 때부터 들고 다니는 거 아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냥 속된 말로 존나 꼴려 미치겠는 거야. 그럼 너 설거지 할 거라는 거지 그거. 아니, 근데요, 그거를 남자들도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솔직히 남자들도 여자 다 젊고 예쁘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자들도 그거랑 똑같이 그냥 돈 많으니까 좋아하는 거랑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거 설거지 할 수 있냐고 너. 만약에 제가 그냥 외적인 능력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어. 대단한데? 나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네가 빡쳐서 못하겠다 그럴 줄 알았거든. 너가 고2 치고는 배포가 크다 야. 그래서 오늘 와줘서 고마워. 네, 어이, 감사합니다. 어이.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음. 콩콩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뭐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 여러분, 조금 반대를 하는 게 네, 이렇게 네 말대로 예쁜 그릇은 능력이 있어야 설거지를 하는 게 맞는데 세상에는 똑같이 생긴 그릇도 있고 그 그릇조차도 누군가 설거지를 하긴 하니까. 어쨌든 이제 능력이 없는 것들이 꼭 맨날 퐁퐁남거리면서 그러거든요. 일단 이거 좀 빡치고 이제 잠깐만 제대로 그러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네. 좀 더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못난 남자들이 퐁퐁에 대해서 더 빡치는 이유가 뭐냐면 못생긴 그릇을 설거지하기 때문에 더 빡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 1억이야. 그래서 내 와이프가 연진이처럼 학교 다닐 때 존나 노은 거 알아. 아는데 연진이가 너무 예뻐. 그러면은 내가 설거지하는 거 아는데도 용서가 좀 돼. 결혼하고 나서도 개만 떨지만 않는다면. 근데 일반적인 남자들이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봉 한 3천 정도 보는 평범한 남자인데 못생긴 여자를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존나 화가 나는 거야. 연진이 설거지는 나도 하지 씨. 기분 좋게 하지. 아 퐁퐁남이 원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닐 텐데. 퐁퐁남은 네. 원래는 그러니까 소위 한녀들이 젊을 때 몸 막 굴리다가 이제 결혼할 때 되면은 순진한 공대남 꼬셔서 결혼한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따지고 보니까 그것만 설거지가 아니라 나는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연봉 3천 남인데 못생긴 여자 결혼했는데 그 여자 어디 소기업에서 격리하던 월급 150, 180 받던 여자인데 결혼하더니 갑자기 다른 일 해보고 싶었던 거 있다면서 회사 그만둬버리고 임신한다면서 재취업 안 하고 한다는 임신은 하지도 않고 배달시켜 먹고 살 처찌고 있고 이러니까 이거 나도 설거지한 거 맞네. 똑같은 그릇 설거지했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빡이 치는 거야 요즘 남자들이. 차라리 이럴 거면은 연진이 설거지 할 걸. 물론 그게 안 되겠지만 뭐 어떤 그런 생각인 거야. 그럴 거면 그냥 X나 치지 뭐하러 그런데. 그러니까 알았으면 쳤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얘기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여자가 오빠 나 결혼하면은 회사 바로 그만둘 거고 임신한다는 핑계 대고 집에서 좀 놀다가 배달 존나 시켜 먹고 오빠 내가 지금 52kg인데 결혼하면은 빠른 속도로 68kg가 될 거야. 근데 나한테 살 얘기하면 나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못 살아. 이렇게 결혼 전에 얘기를 했다면 야 이 씨X야 나 그냥 치고 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결혼 전에 착한 척 하는 게 똑같은 거지. 아 그러면 형님 베트남 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 베트남 론. 베트남 론이 또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이제 한여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한여를 만나지 말고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거기에 이제 예쁜 여자들 데려와서 그 이제 결혼하는 거 그게 베트남 론이거든요. 백자야. 베트남 설거지는 그릇이 6개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베트남 설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더 많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백자야. 여자들을 이제 데려오자.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릇은 설거지 하나만 하면 되는데 베트남 거 설거지 하려면 그릇 6개 설거지 해야 된다고 이 새끼야. 거기 부모님 형제까지 내가 다 설거지 해야 돼 이 새끼야. 아 맞네.
베트남 천의 고아를 데려와야 된다고. 와. 야, 저 너 나갈게요. 네, 저는 일단 퐁퐁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분노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하지 말라는 주의거든요. 일단 퐁퐁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통계로 보면 굉장히 거의 바깥 분포에 있는 그 소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퐁퐁인 것 같다. 그럼 이혼을 하면 되잖아요. 뭔가 뭐 법적 제도에서 요새는 반반 무조건 그거 아니라며 그 변호사 잘 선임하고 그러면은 그 관계에서 나와서 행복을 좀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 결혼에 있어서 내가 힘들다, 퐁퐁이다 이런 거 스트레스 빠진 딜레마보다는 혼자 그걸 탈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로 갖다 무한 굴레 내가 퐁퐁이다 인생 망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거 나오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돼요. 섬이 몇 살이야? 저는 30대 초중반입니다. 30대 초중반이면은 이혼이 쉽지 않다는 걸 좀 알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댓글보다 기회비용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뭐 그런 부가적인 그런 안 좋은 산출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기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고 차라리 마음 편한 게 나은 것 같아요. 퐁퐁이라고도 계산하고 더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건데 그거보다 탈출해서 돈 좀 쓰고 탈출하기 낫다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한 발짝 떨어져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 물건 파는 거에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내가 최근에 그 컴퓨터 모니터를 좀 고가의 제품들을 좀 샀어. 편집용 모니터를 샀는데 만약에 나한테 모니터를 판 LG하고 삼성전자에서 내가 모니터를 비싼 걸 샀는데 뭐가 좀 기능이 이상해. 근데 삼성에 전화를 해서 기능이 이상한데요 하니까 네. 아니 기능이 이상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고객님 왜 화를 내세요? 그냥 중고로 팔고 새 거 사시면 되잖아요. 그거 스트레스 받으실 시간에 그냥 중고로 팔고 돈 좀 손해 보는 게 낫죠. 왜 그걸 화를 내서 이러면 난 개빡칠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 나는 평생 딱 한 번 하려고 했던 결혼인데 정말 진짜 진중하게 결정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내가 아닌 상대방의 이유로 개 파탄이 났는데 걷다 대고 제3자가 야 그냥 이혼해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설거지해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네가 돈 좀 손해보고 이러면 개빡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퐁퐁 나 까고 싶은 사람 들어오세요. 퐁퐁 설거지 한여들 다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진 분 들어오세요. 여태까지는 퐁퐁 왜 화내냐 이런 사람이 지금 3명 연속 들어왔잖아. 퐁퐁 한여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 들어오세요. 퐁댕이 네. 찢어주고 싶어? 찢는 건 좀 그렇고. 오케이. 그럼 너의 생각을 얘기해줘. 저의 생각은 이거 퐁퐁론이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알기로 퐁퐁론이 한 3년 됐는데 한 10년 더 일찍 나왔어야 됐어요. 혹시 결혼한 지 10년 됐니? 아니요. 근데 왜? 약간 너무 지금 옹호하는 게 좀 그렇거든요, 보기에. 퐁퐁녀를. 퐁퐁남이구나. 지금 결국 퐁퐁남이라는 건 결국 이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업소녀한테 가가지고 업소녀까지는 아니고 좀 잘 놀던 여자. 잘 놀던 여자요? 결국 자기를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 여자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업소녀는 아니잖아. 근데 그게 돈은 안 받았으니까. 아무튼 그런 여자를 그렇게 노력하고 왜 그런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는지
왜 결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는 눈이 없으면 다 눈탱이 맞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이런 퐁퐁론이 일찍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논리나 이런 건 없네. 그냥 빨리 나왔어야 된다. 그냥 이게 끝인 거지. 네.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찢어지고 싶은 사람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그쪽은 아닌데 어느 쪽인데? 퐁퐁남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빠르게 얘기할까 그럼? 예. 그냥 저는 그 쪼다들의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설거지조차 못하는 애들이.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 이유는? 일단 그 글을 예전에 저도 한번 읽었었는데, 뭐 학창 시절에는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여자를 못 만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능력이 생겼을 때 뭐 여자를 만났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학창 시절에도 본인은 여자 꼬실 능력이 없었던 거고, 자기가 돈을 잘 벌게 능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못 꼬신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글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능력을 자기가 그렇게 키웠으면은 그 능력을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처럼 얘기하는 게 좀 위험한 게, 예.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보고 그걸 왜 당해? 당한 게 바보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건 보이스피싱의 사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자랑 결혼을 한 게 본인이 어쨌든 선택을 해서 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여자 탓을 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나. 보이스피싱보다 사실 피해가 더 큰 경우도 많으니까 쉽게 얘기하진 못할 것 같긴 해. 속인 것도 사실이고. 속였다고 하는 거면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를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여자가 과거를 속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퐁퐁남의 논리 자체가? 그렇지. 그런 건가? 뭐 자기 신분을 세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닐까요? 여자가 이뻐가지고 본인이 남자 만날 기회가 많아서 남자를 많이 만난 것 뿐인데,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결혼한 거 아닐까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여자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거기에 더해서 예. 거기에 더해서 여자는 애초부터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에 충실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긴 해.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수입을 앞으로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사는 데에 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자는 마치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결혼 생활을 할 것처럼 결혼을 하고 막상 결혼을 한 이후에는 회사를 그만둬버리고 집에서 쳐놀면서 배달시켜 먹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돈 쓰기만 하고 애기도 갖고 싶지 않다고 징징거리고, 애기 갖자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뭐 나 우울증 있어 이러면서 정신병원 다녀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거는 어지간한 보이스피싱보다 사실 사람 더 미치는 일이긴 하거든. 너 같으면은 만약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중국 조선족한테 1,000만 원 쏠래? 아니면 방금 전 같은 상황 당하고 이혼할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1,000만 원을 쏘겠지만, 그러니까 나도 기본적으로 퐁퐁남 설거지론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자신이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가지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막 한여 욕하고 다니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피해가 크고, 이거를 내가 나로 대입을 해봐도 어떤 여자가 작정하고 나랑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은 나도 당했을 것 같은 거라서 당한 사람 탓을 나는 하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안 당했는데 막 열불내는 애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퐁퐁질 설거지질을 당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못하겠더라고. 나 같아도 솔직히 작정하고 덤볐으면 당했을 거야. 아,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어떻게 알아? 아 오빠 사랑해 막 이러고 막 우리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게 살자. 애기는 2명만 낳을까? 아들 하나 딸 낳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막 오빠 나 우울해 막 이런 작업질을 보통 한 6개월 정도 해요. 회사 이제 그 막 부장이 같다 과장이 같다 이러면서 우울하다 막 너무 힘들다 막 병원도 좀 갔다 오고 오빠 나 막 요새 생리도 안 해 막 이런 거를 작업을 한 6개월 한 다음에 남편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냥 회사 조금 쉬자. 회사를 쉬고 애가 너무 밝아져. 너무 밝고 쾌활하고 심지어 예뻐지기까지 해. 그럼 남편이 누구야 그냥 돈 덜 벌어도 되니까 기존의 회사 그만두고 워라밸 좋은 데로 취직하자. 오빠 사랑해 진짜.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염치가 없어서 내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오빠가 먼저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워라밸 좋은 회사로 취직할게 이러고 그러면 오빠 나 취직하기 전에 퇴직금 받는 걸로 해외여행 잠깐만 갔다 올게 이러면서 유럽도 이제 한 3주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취업 활동을 안 해. 넌지시 물어보니까 오빠 좀 알아보고 있어.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슬쩍 얘기 꺼내면 오빠는 내 수입 바라고 나랑 결혼한 거야? 오빠 월급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이 지랄로 작업이 들어오면은 남자가 또 아니 그게 아니고 걱정돼서 경력 단절될까봐. 그리고 한 1년이 지나. 1년이 지나고서 나서 남자는 깨달아. 얘는 솔직히 취직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래 애기라도 갖자 이참에. 와이프하고 애기 갖자고 얘기를 해. 노력도 해. 4개월 6개월이 돼도 소식이 없어. 그리고 어느 날 서랍에서 발견되는 머시론 피임약이야. 그걸로 이제 한번 부부싸움을 해. 그러면 여자 마누라가 나 사실은 우울증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뭐 정신병 트라우마 PTSD 이런 거 드립치면서 정신병원 다니고 이지랄 해버려. 이러면 사람 피 말려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혼도 안 해주고요. 이혼은 이제 해주는데 이혼할 거면 예. 편하게 이혼할 거면은 이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겠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되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30대 초중반에 그렇게 이혼을 하잖아.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남자를 찾아다니겠지. 적당한 데 취직해서 일하면서. 왜냐면 여자가 30대 초중반이 됐어도 40살 만나면 그만이야. 뭐 솔직히 요즘 젊은 여자들 까는 논리 중에 하나가 여자 30 넘으면 퇴물이다. 35이면 상장 폐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35살 남자 잘 만나. 40살 만나면 그만이야. 45살 만나면 그만이야. 그러면 40살까지 여자 제대로 못 만나본 남자면은 눈깔이 어떻겠냐. 눈이 없을 거 아니야 사실상. 그럼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눈물 한번 뽑으면 그만이야. 오빠 나 사실은 나 사실 갔다 왔어. 너 이혼했어? 이러면서 막 전 남편 개쓰레기로 만들면 되는 거야. 지금 소설 한 편 쓰면 돼. 전 남편이 나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머리 빠지고 우울증 오고 힘들어서 정신병원 다니는데도 자꾸 취직해라고 나 혼자 돈 버냐고 막 나 압박 주고 막 임신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쳐 울면 그만이야. 그러면 40살 연애 많이 못 해본 남자 나는 너 지켜준다 이러면서 또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찐따들한테 자꾸 연애를 해보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입장이어가지고 답답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좀 남성성을 더 가지고 여자한테 대시도 막 하고 능력을 키웠으면은 그걸 좀 써먹어 보기도 하고 그거를 바라서 좀 세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뒤에 얘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상상만으로 눈물 나네. 네 얘기에 나도 동의해. 그러니까 네. 실제로 설거지를 하지 않는데 상상으로 막 섀도우 복싱 하는 애들 보면 나도 답답한데 네. 설거지 하는 남자들은 우리가 또 이제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어쨌든 고맙다 와줘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어이. 근데 여자 찢어주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잘 없긴 하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증오가 넘치진 않나 봐.